devastating. 우리 많이 보던 단어죠. devastate가 완전히 vast가 원래 waste예요. 쓰레기 더미처럼 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dump down.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되는, 그렇죠? 황폐화시키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우리가 버리다, 뭐 waste라든지요. 그렇죠? 버리다 이런 단어를 많이 알고 있죠. 황폐화시키다는 desolate, 또 뭐 있어요? 황폐화시키는 거. desolate, 황폐화시키는 거. 뭐 약탈하는 거. ravage 이런 단어도 본 적 있었죠. devastating 기억하시고요. devour의 V-O-U-R 동그라미 치면 이게 꿀꺽꿀꺽 삼키다죠. 걸프나 swallow. 그래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 또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위해서 갈갈이 찢고 파괴하다는 의미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소비하는 거. 아까 봤던 단어로 swallow. swallow는 무슨 단어도 있죠? 제비란 뜻도 있죠. swallow.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먹어치우다 그러면 eat up. eat up. 다 먹어치우는 거죠. 또 우리가 그런 단어 본 적 있지 않아요? 막 그 소비돼서 점점 소진돼서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 무슨 단어 있죠? 소비하다는 뜻인데 썩어 문드러지니까 consume. 그쵸? 그래서 consumption이 폐병이라는 의미도 있었죠. 폐병. consume. 그 다음에요. devour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발음이요. 자꾸 디초토미라고 있는데 디초토미. 여러분이 읽으면서 또 찝찝하죠? 디초토미 아닌 것 같죠? 다이카토미. 그렇죠? 두 개로 TOM 동그라미 치면 이게 컷 자르는 거죠. 양분법, 이분법. 다이카토미. 두 개로 cut into 자르는 겁니다. 이분법. 이건 따로 동의어는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dilate는 거. 팽창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근데 기억나십니까? 이 dilatory가 점점점 팽창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이가 away, 점점점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근데 제가 이거 여기다가 T-E가 아니고 T-O-R-Y 써서 dilatory. 그럼 무슨 의미라고 그랬었죠? 풍선을 불 때 팍팍 커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커지셔. 그래서 지연되는, 느린 이런 의미가 dilate라는 단어에서 dilatory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팽창하는 거 가장 많이 하는 거는 expand, expand. 그쵸? 가장 많이 봤었죠. amplify, amp, 그 다음에 fy, amplify 이런 단어도 있었고요. din, 시끄러운 소리, 그렇죠? 큰 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din. 원래 기계 소음 같은 걸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원래 다인이라는 게 기계에서 나는 그런 힘의 단위를 얘기하는데 din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사람이 소리치는 시끄러운 소리는 clamor, noise. 그렇죠? 또 우리가 정말 시끄러울 때 뭐래요? 막 여기서 아비규환이라고 얘기하죠. 아비규환의 그런 큰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리는 데가 어디죠? 지옥이죠. 그래서 hell. 그래서 악마가 모여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팬디먼. 악마가 디먼이죠. 팬디머니움. 이것도 복마전, 아수라장 이런 단어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됐어요? 큰 소리. up, lower. 그렇죠? 고함. 이런 단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이거 잘못 여러분 다이어 잘못되어 있죠? 옆에 디스컴피트라고 발음 나 있죠? 다이어 제대로 돼 있어요? 잘못되어 있죠? 이거 지우세요. 다이어고요. 무찌르다 뒤집어엎다 지워버리고요. 이거 지독한, 심각한 이런 뜻이에요. 지독한, 심각한이요. 됐어요? 지독한, 심각한. 됐죠? 지독한, 심각한의 뜻이고요. 이 다이어는요, 끔찍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의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이어. 이 다이어는 되게 기출문제 잘 나옵니다. 이런 거 알아요? 하이너스. 이게 가증스럽고 잔혹한 거죠. 그렇죠? 가증스럽고 잔혹한 겁니다. 그렇죠? 하이너스. 또 우리가 얼굴이 하얘지는 거 appalling 이런 것도 봤어요. frightening, dire. 그렇죠? scary. 그렇죠? frightening. guest, ghost 이런 ghostly, ghastly 이런 것도 끔찍한 걸로 많이 쓰이죠. 원래 여러분 dread 이런 거 알죠? 이 dread, dr, dire 이게 다 그렇죠? fear, 공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렇죠? dire, dread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무섭다는 의미입니다. dreadful, direful
또 이것도 한번 했어요. 이거는 좋은 의미라고 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redoubtable.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었죠? 다시 의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가공할 만한. 그렇죠? 가공할 만한. 엄청난. redoubtable. 그러니까 이 다이어라는 게 가진 게 무시무시한 건데 굉장히 어떤 뉘앙스예요? 엄청난 의미에서 formidable. 그렇죠? 굉장한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discharge 별표 치고요. 이 discharge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원래 그냥 의미는 여기 명사만 나와 있는데 동사로는요. 이렇게 내리다, 쫓아내다, 배출하다, 방출하다 이런 의미인데 discharge 이거 말고 우리 논리 시간에 뭐 배웠었죠? 채무를 변제하다. 기억나세요? 채무, 이자 같은 거 갚는 거 채무 변제하다. 또는 어떤 의미도 있죠? 의무 이행하다. 이런 의미도 discharge 있습니다. charge가 원래 실는 거죠. charge, 채우는 거죠. 채운 걸 다시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지고 있는 부담을 덜어내는 거. 이자 변제라든지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discharge.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어떤 의미일 때, 방출이라는 뜻 말고 퇴원. 여기 예문에 퇴원이라고 돼 있죠? 퇴원이나 또는 해고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discharge of dishonor. 그럼 우리가 영어 같은 데서 되게 많이 쓰는 겁니다. 군인이 잘못하면 뭐예요? 불명예 제대 같은 거 할 때 discharge of dishonor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잘리는 거는 우리가 dismissal, fire 이런 거 많이 쓰죠. 짐싸 하면은 sack, sack 이것도 해고시키는 거죠. fire. 됐죠? fire. 그 다음에 그렇죠. 이거는 동요보다는요. 요 의미들을 다 파악해 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discharge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오늘 강조한 거는 뭐죠? 이자 변제하고 의무 이행이요. 그 다음에 discipline. 이것도 제가 주목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주목 어떻게 해요? 앞에 보세요. 주목. discipline은 교육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교육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이 단어 어서 본 적 있죠? 이 단어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어느 단어입니까? discipline 말고 disciple. 이게 뭐예요? disciple. 이게 뭐죠? 제자, 사도. 그렇죠? 제자나 사도, 학생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한테 뭐예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뭐예요? 가르치죠. 첫 번째 디서플린은 가르치는 거,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하는데 혼자 다 가르쳐요? 아니면은 자기가 가르치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교육하고 가르치는 건데 가르치는 분야에서 교육 분야냐 학과가 디서플린 두 번째 뜻이에요. 그리고 또 선생님도 여러분들 남 가르쳐 봤으면 알죠? 처음에 가르칠 때 어떠해요? 좋게 좋은 말로 가르치고 싶었죠?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 좋게 안 되죠? 그렇죠? 머리 박아라. 그렇죠? 손 들고 있어라. 그렇죠? 야단을 안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세 번째가 징계하다. 세 개예요. 징계하다. 꾸짖다, 벌주다, 징계하다. 그렇죠? 그래서 훈련, 징계, 규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학과라는 의미일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우리가 디파트먼트나 브랜치 같은 거 많이 쓰고요. 그렇죠? 벌 주는 것도 여러 개 쓰고요. 벌 주다, 교육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게 discipline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논리에서 interdisciplinary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 학문을 통합하는 종합학문의 이런 의미도 들어본 적 있었죠? 그 다음에 discompete 그렇죠? 무찌르다 뒤집어 엎다. 원래 compete는요 이렇게 그렇죠? 서로 fit가 알잖아요. 이렇게 조립하는 거죠.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가 이렇게 딱 그렇죠? 맞는 게 컴피트죠. 근데 이거를 디스컴피트는 딱 맞아 있는 걸 엉크러트리는 건 해체하다, 망가뜨리다. 이게 디스컴피트죠. 근데 원래 컴피트라는 단어를 찾으면은 결합시키다는 의미로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사전에 뭘로 나올까요? 컴피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스컴피트가 좌절시키고 그렇죠?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 거니까 컴피트는 그러면 어울리게 하다 이런 거 같지만 뭐예요? 되게 특이한 뜻이 나오지 않아요? 사탕, 과자, 당과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왜 그게 그런가 하면요. 원래 요단 한번 찾아볼래요? confectionery 이렇게 쓰나요? confectionery. 이게 FAC나 FEC가 만드는 거 알죠? 그러면 여러 개를 결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설탕하고 버무려. 이것도 과자라고 나오죠? 과자류. 그렇죠? 그래서 컴피트가 이렇게 우리가 과자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밀가루 주고서 먹어 과자야. 그러면 아무도 안 먹죠. 거기다 설탕도 뿌리고 꿀도 뿌리고 버무려서 그래서 만드는 게 컴피트, confectionery. 제조업체 같은 거, 제거업체 같은 거 할 때 confectionery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디스컴피트요. 기억해 두세요. 어쨌든 이거는 당황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당황스럽게 하는 거 뭐 알고 있었어요? 떠올려 보세요. 빨리.
confuse, confound, bemused, nonplus, 그쵸? bewilder 이런 것들이 그쵸?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당황스럽게 하고 눈앞을 뿌옇게 하는 거 F-A-Z-E, phase, phase라는 단어도 했었고 phase. 됐어요? 그 다음에 disconcert요. 이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concert를 찾으면 자꾸 뭘 생각해요? 콘서트 그거 생각하죠? 이 콘서트 그런 의미 말고요. 콘서트가 결합, 단합, 합치, 단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콘서트. 그렇죠? 함께 단합하는 게 콘서트입니다. 합이나 단합이라는 의미예요. 물론 음악에서 콘서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음악이 잘 어울려서 조화로운 소리를 내는 것도 콘서트라는 의미가 있고요. 됐어요? 그래서 디스콘서트는 이렇게 단합된 것을 해체시키는 거니까 역시 무슨 의미예요? 당황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다는 단어가 디스콘서트네요. 아까 봤던 디스컴피트하고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네요. 디스컴피트.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원래 이 콘서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가 자꾸 날아다녀 이거 그렇죠? 뭐죠? 음악회 중에 이렇게 실내악 그쵸?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콘체르토 이거 많이 들어봤죠? 협연, 협주할 때 콘체르토에서 콘서트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disembark 이 단어도 재밌어요. 왜 그러면 embark만 내모치면 embark가 뭐예요? 태우는 거죠? 배에 태우는 겁니다. 근데 disembark는 배에서 내리게 하는 거예요. 상륙시키다. 우리가 가장 하는 거는 그냥 landing, land, L-A-N-D 또는 임이란 단어가 없어도 disembark 해도요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bark라는 단어가 여러분 생각보다 재밌는 게 bark가요. 원래 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있는 거? 동사로는요. barking dog, 월월 개가 짖는 소리, 개 짖는 거, 개가 짖다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또 뭐 알고 있어요? bark요? 나무 껍질이라는 거, 목질, 나무 껍질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나무 껍질? 그렇죠? 이게 나무 껍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나무 껍질에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생각하는데 이 옛날에 배를 뭘로 만들었을까? 지금 조선소처럼 철로 만들었을까? 뭘로 만들었죠?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도시 여러 개 달려있는 큰 선을 바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바크가 나무 껍질인데 나무 껍질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큰 목선을 얘기하는 거에서 배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배에 승선시키는 게 임바크, 디스임바크가 배에서 내리게 하는 거. 이해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disgraced, 불명예죠. grace가 없어지는 거니까 불명예, 망신. 그렇죠? 명사로 D는 빼버리세요. 불명예, 망신, disgrace. 우리가 이렇게 불명예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아까 얘기했던 dishonor 또는 reputation 할 때 disrepute. 그렇죠? 땅에 있는 거 핥아먹어 뭐 있었죠? 또 굴욕감, humiliation. humility는 겸손한 거고요. 사람들에게 안 좋게 알려지는 게 뭐 있었죠? ignominy. 기억나세요? 나쁘게 알려지는 거. ignominy. 그렇죠? 악명, 불명예. 그렇죠? notoriety. 그렇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해요. 뭐 있었죠? 나쁜 얘기만 해요. obloquy. 그렇죠? 악담. obloquy. 그다음에 opprobrium이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opprobrium. 그렇죠? 불명예. opprobrium. 그렇죠? 치욕. opprobrium. 이렇게 하는데요. opprobrium. 스펠링 안 써지네요. 그렇죠? opprobrium. 어떻게 쓰죠? 이거요? 맞아요? 네. opprobrium. 그렇죠? opprobrium. 그렇죠? 잘못됐어요? 이거 잘못됐네요. 어포로가 아니고 짜증나네요. 그렇죠? 잠깐만요. opprobrium. 맞아요? 네. opprobrium. 그렇죠? 소리 한 대로 써야 되는데 자꾸 다르게 써지죠? opprobrium. 그 다음에요. disguise에 가이즈 내모치면 이게 형태 모양이라고 했어요. 자기 모양을 안 보이게 해주는 게 가장, 변장, disguise. 알고 있죠? 가장하는 거 우리가 뭐 했었어요? 빨리 떠올려보세요. 멘트, masquerade, 그렇죠? 맹토, cloak, 숨기는 거, disguise, 그렇죠? camouflage, 그렇죠? camouflage. 기억나죠? 립글로스 할 때 글로스, 위장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글로스, 마스크, 가리는 거요. 그렇죠?
됐어요? 그 다음에요. dismay. 공포, 놀라움이에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dismay. 그쵸? 깜짝 놀라움. 이거는 왜 이렇게 쓴지 아세요? dismay는요? 이 may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may가 dismay 할 때 may가 5월달 아마 이런 거 말고 있으면 이게 원래 may, meg은 그쵸? might 이런 의미예요. 그쵸? 힘이에요. 힘, 능력. 그쵸? 어떤 애를 dismay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애가 너무 놀라면요. 힘도 못 쓰고 dismay. 그쵸? 축 처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악하다, 놀라다 이런 의미를 쓰는 게 dismay죠. 이렇게 경악하고 놀라는 거 뭐가 있죠? 깜짝 놀라는 거 우리가 consternation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appalling. 이거는 consternation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stun. 얼굴이 뻣뻣해지고 경직되는 거. 얼굴이 뻣뻣해지고 경직되는 게 consternation의 뜻이라고 얘기했었죠. 됐어요? 공포. shock, appall 또는 daunt 이런 거고요. dismount는 mount가 올려놓는 거니까는 태우다. 그쵸? mount. 그럼 우리가 마운팅 한다고 그러죠?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 근데 dismount는 내리게 하다. 내리게 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어떤 데다 우리가 컴퓨터도 이렇게 마운팅 시킨다고 그러죠? 장치 같은 거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걸 마운팅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마운팅 시킨 걸 디스마운트 하면은 설치한 걸 다시 분해내고 빼내고 그렇죠? 이게 디스마운트 의미를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해하다는 걸로 가장 많이 쓰는 건 뭐죠? 디스어셈블리라는 단어를 많이 봤었죠. 또는 take apart, put together가 결합, take apart가 분해, 그렇죠? breakdown. 아까 우리가 mentally 라는 단어가 이렇게 감추다는 게 있지만은 dismantle, 그건 뭡니까? 이게 해체하다, 뽀개다, dismantle. 됐어요? 그 다음에 dispensary. 이 단어는 dispense가요. 원래 어디서 나온 거죠? dis는 away, pense가 뭐 하는 거예요? 매달아 주는 거. 그래서 여기저기 매달아 주다는 의미에서 분배하다. 두 번째 약할 때 하나씩 하는 거에서 조제하다. 세 번째 다 나눠주고 없이 사는 게 dispense with 뭐 없이 지내다. 그래서 여기 dispensary는 약을 조제하는 조제소, 약국이라는 뜻입니다. 밑에 나와 있죠? pharmacy. 이것도 약국이라는 의미죠.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약을 누구한테 조제해서 주거나 먹잇감을 주는 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administer라는 단어가 관리하다는 뜻 말고요. 먹이를 주다, 약을 주다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 알고 있죠? administer. 또 약을 발라주는 건 뭘 많이 쓰는지 아세요? 이렇게 먹여주는 게 아니고 apply예요. apply 많이 쓰죠? apply, 발라주는 거. 그렇죠? administer. 그렇게 이렇게 발라주는 약을 할 때는 뭐 한다고 그래요? 발라주는 약으로 치료하는 걸 뭐 한다고 그러죠? 드레싱 한다고 그러죠? 드레싱이 우리가 스테이크가 아니 뭐야? 샐러드 먹을 때 뿌리는 것도 드레스지만 드레싱 하는 게 이렇게 약 처리해주고 트리트 해주는 것도 드레싱 한다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요. dissect의 젝트는 dissect. 이게 sect가 자르는 거잖아요. 잘라낸 걸 분해시켜 놓으니까 분해하다, 분석하다. 근데 여기 상세히 분석하다는 뜻 두 번째 있죠. 이 동의어로 analyze라는 단어의 동의어로 많이 물어봅니다. analyze, 분석하다. 또 우리가 해부하는 게 뭐있죠? anatomy니까 anatomize. 이것도 하나하나 해부해서 알아보는 거,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 dissect의 단어 analyze, anatomize 이런 것도 있는데 또 그 수거로 잘 나오는 거 뭐죠? 하나하나 분석해 주는 거. breakdown이요. breakdown이 붕괴되다, 무너지다 말고 상세하게 분해하다는 의미로, 분석하다는 의미로 breakdown 쓰이죠. 됐나요? 전에는 뭐 어느 학생한테 제가 그렇죠. 톰이 자르는 거잖아. 더 이상 못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atomizer 뭐 하는 거예요? 원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생성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미장원에서 머리에다가 이발하기 전에 뭐야? 칙칙 뿌려주는 거 뭐라고 그래요? 분무기라는 뜻이 atomizer. 그렇죠. 분무기. 그때 학생이 뭐라고 그래요? 아, 분무기에서 나오는 물방울이 원자구나. 그 원자는 아니에요, 걔가. 그렇죠. 원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주다는 의미로 atomizer라고 씁니다. 다음에 dissipate요. 흩어뜨리다, 퍼뜨리다, 퍼지다. 흩어지다, 퍼지다, 퍼뜨리다. 이거는 점점점 약해지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여기 surfate라는 단어 있죠? surfate요. 이게 throw,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surfate, 점점점 버리고 던져지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무슨 뉘앙스가 딱 그냥 디서페이트는요.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물을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뿌리고 저기다 뿌리고 다 뿌려줘요. 다 뿌려주고 나면 내가 가진 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 기력 같은 걸 여기저기 다 분산시켜서 써버리면 내가 남아있는 기력이 없는 거. 이런 뉘앙스가 디서페이트의 뉘앙스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눠주다는 의미로 우리가 흩어뜨리다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분산시키고 흩어뜨리는 거. 그냥 여러분이 아는 거 흩어뜨리는 거. disperse라는 단어도 알고 있죠. scatter. 그렇죠? 이게 분산시키는 거죠. spill over. 여기다 저기다 뿌리는 거. 됐어요? dispel. 이것도 분산시키는 걸로 여러분이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흩어주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약해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거 수가 한번 나왔어요. fritter away. 그렇죠? 여기저기 뿌리고 그렇죠? 낭비하는 겁니다. fritter away. 그렇죠? 낭비하다. fritter away. squander도 알죠? squander. waste랑 똑같은 거. squ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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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다음에요. divine. 이게 원래 divinous라는 단어가요. 신이란 뜻이에요. 신. 그래서 divine. 신학자의, 신학의, 예측하다, 예언하다. 신이 모든 걸 알아볼 수 있죠. God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직자라는 의미일 때는 우리가 뭐 clergyman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렇죠? churchman. 또 우리가 이 단어도 생각이 나요? clerk.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점원이라고 했죠? 점원은 원래 뭐 하는 애예요? 종이죠? 시키는 대로 하는 애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나 신부님 뭐라고 그래요? 주님, 뭐라 얘기합니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쵸?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종 밑에서 뭐예요? 종의 말을 듣는 거죠? 신도는요. 그래서 clerical 하면 이게 뭡니까?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뜻을 주님이 직접 신도들한테, 평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하인, 종을 통해서, 그쵸? 여러분한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lerical 하면 성직자의, 그쵸? 이렇게 쓰이죠. 그렇죠? 주님의 말을 전해주는 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minister 또 이런 단어도 재밌어요. 이거 자꾸 person하고 하는데 이것도 목사님이란 뜻입니다. reverend도 그렇죠? 목사님이란 뜻도 있고요. parson, chapel, parson이란 것도 목사님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docile. 이 docile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순종적인. 이게 근데 왜 순종적인가 하면요. 원래 DOC 이게 들어가는 거 DOG 이게 들어가는 게 다 뭐예요? teaching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doctor 모든 걸 다 가르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 박사급을 doctor라고 얘기하죠. 원래는 의사라는 게 아니고 박사급을 얘기하는 doctorate degree 이건 박사급입니다. 또 우리가 뭐예요? 도그마 지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doctrine 그렇죠? 어떤 교리 원리 doctrine이죠. 그러면 doctrine은요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오는 겁니다.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얘한테는 뭐든지 잘 가르칠 수 있어. 왜? 잘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순진하고 순종적인 것을 그렇죠? docile 이렇게 얘기합니다. gentle, mild, genteel, meek, 온화한 알죠?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에서 suave, soothed suave 같은 것도 순진한 거고요. 우리가 끌면 끄는 대로 잘 딸려오는 amenable 기억나세요? amenable 순종적인 이런 것도 했었고 길들여진 거니까는 tamed, pliant, compliant, pliable, supple 이런 것들, tractable, obedient 다 순종적이었어요. 다 들어봤던 단어들이죠. 그 다음에 doleful, DOL 이게 뭐죠? 이게 sad죠. 자 위로하는 게 condole, 그렇죠? doleful 또 뭐 있어요? doleful 말고 어떤 단어 있었죠? dolorous 이것도 슬픈, 애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DOL만 쓰면 뭐예요? 그렇죠? 어느 집에 가서 정말 안 됐군요 하고 이렇게 주는 문상금, 위로금 이걸 dol이라고 얘기하죠. 또 그래서 서글프다는 의미로 very sad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죠? grievous, lamentable, mournful, 그렇죠? 우리가 슬퍼하는 거죠.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비탄의 목소리가 그래서 우포, 그렇죠? 우포 이런 것도 그렇죠? 우리가 슬픈. 그리고 비탄에 할 때 우리가 논리에서 잘 나온다는데 뭐 있어요? 쓰려고 하면 생각해요. 루브그리스. 뭐죠? 루구브리어스. 못 쓰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루구브리어스. 왜 자꾸 근데 루구브리어스요? 이게 아닌데. 루구브리어스. 맞는 것 같은데. 루구브리어스. 그쵸? 맞죠? 이것도 논리 문제에 슬퍼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죠. 루구브리어스. 그렇죠? 됐죠? 루구브리어스랑 비슷한 게 뭐 있어요? 루플도 있죠. RUE. 루프. 그렇죠? 루프. 슬퍼하는.
그 다음에요. those 할 때 those가 이 does가요. 누구에게 give 주다는 의미예요. dos. 그래서 우리가 이게 do가 주는 거. pardon 용서해주다. 그쵸? 또 뭐 있었어요? pardon 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용서해주다. 또 뭐요? abandon 다 줘버리다 포기하다. donor 주는 사람 donate don. 그러면 dose는 한 번 주는 일회용 분량을 dose 또는 dosage에서 age로도 쓰죠. age. 그래서 dosage.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게 일회용 복용량을 주다. 그래서 overdose 그러면 과다하게 복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복용시키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 겁니다. 됐어요? 부가다. 이 dower는요. dower는 의무란 dower, doer, dower 이렇게 쓰는데 이 dower나 이 단어는요. 약간 강한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가 durable, duration, duracell, endure, duress 할 때 지속하고 계속 변하지 않는 거죠. 아주 강인해서요. 얘가 변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얘가 뭔가 하면요. 인상을 딱 쓰고 있으면 웃긴 얘기해도 인상 안 변하고 그렇죠? 슬픈 얘기해도 인상 안 변하고 그래서 이 얼굴이 계속 지속되는 음울한 뚱한 이런 뜻이에요. 얼굴 표정이 무표정한 겁니다. 그렇죠? 음울한 뚱한. 그래서 strong, hard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긴축제할 때 austere, grim, 그렇죠? grim, rigorous, stern 다 엄격한 거죠. harsh, severe 다 강인한, 엄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토성이 뭘로 이루어져 있죠? 토성이 뭘로 되어 있어요? 토성의 그 구성이 뭐예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토성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차가운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트나인 토성이라는 뜻이 있나요? 근데 굉장히 차갑고 냉담한 의미도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렇죠. 세트나인. 아마 토성의 띠 뭐 이런 것들이 다 얼음이랑 굉장히 차가운 거죠. 아주 냉담하고 그렇죠. 음울하고 이런 의미도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dowdy 상스러운 dowdy. 이게 우리가 body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었는데 toady 이런 거 많이 썼는데 dowdy는요. dow가 dull. 그렇죠. dow. 그렇죠. 축 처진 옷을 입은 이런 뜻이에요. 축 처진 옷을 입은. 그래서 밑에 보면 dowdy woman이라는 것은 not attractive. 그렇죠. 그러니까 not attractive 하면 굉장히 이 dowdy의 이 down은 어떤 의미가 하면 굉장히 다운된 옷을 입은 애예요. 그럼 굉장히 그렇죠. 매력적인 덜이 무슨 뜻이에요? 지루하고 단조로운 거죠. 이런 옷을 입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지루하고 상스러운 것보다는 상스러운, 천한 정도로 의미를 더 악화시켰네요. 그렇죠? dowd. 초라하고 다운된 옷을 입은 거니까는 좀 천박한 옷을 입은 이런 의미에서 천박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천박하다는 의미요. 됐죠?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뉘앙스가 좀 예문 한번 볼까요? Wearing a dowdy gray dress. 볼품 없는 오래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낡은 이런 거예요. 새 건 아니죠. 그 다음에 down to earth 철저하게 참 까다롭게 나왔죠. down to earth 철저하게. 근데 이 솔직히 철저하게 뉘앙스는 아니고 뭐죠? 야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realistic 그렇죠? 현실적인 이런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이란 말이 문맥상 철저하다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겠죠? 야, 어떤 걸 좀 down to earth, 제대로 해. 그렇죠? 실질적으로 해. 이게 뭡니까? 잘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예문은 또 전혀 관계없는 게 있었죠. down to earth. 그렇죠? 예문은 이거 지워버리세요. 예문은 그렇죠? 설마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냥 리얼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down to earth는 비현실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걸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matter of fact. 이거를 하이픈 넣어서 쓰면 matter of fact. 이것도 뭡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거야. 자, as a matter of fact 할 때는 수거지만 그냥 matter of fact를 하이픈 넣어서 쓰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걸 얘기할 때 쓰죠. 됐어요? 그 다음에 doze의 doze. 이 doze는요, 이게 뭐예요? 잠자는 겁니다.
그죠? 꾸벅꾸벅 조는 거야. dozing. 조는 거죠. 그래서 doze 그러면 선잠, 낮잠. 그쵸? 꾸벅꾸벅 조는 거에서 나온 단어예요. doze, dozing. 우리가 낮잠이라는 거 뭐예요? 무슨 말을 알고 있죠? nap, N-A-P. 그런데요. 또 그 소리를 잠깐 죽이는 거 할 때 우리가 알람에서 소리 죽이는 거 잠시 선잠자 뭐 알고 있죠? snooze, S-N-O-O-G-E. 또요. 그 중남 유럽 유럽 뭐 주중해성 기후인데요. 더운 나라에서 오후술을 즐긴다고 그러죠. 이거 원래 스페니쉬인데요. 스페인어 쓰는 건데 선잠, 낮잠 뭐 있어요? 시에스타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에스타. S-I-E-S-T-A. 시에스타.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냥 눈만 깜빡 감는 거. 뭐 있죠? 뭐 윙크? 윙크도 선잠. 이런 의미를 쓸 수 있고요. catnap. 그 고양이 잠자듯이 한다 때 catnap. 선잠. catnap. 노루잠이라고 그러는데 노루잠. 노루잠이란 말 들어봐. 상고말로 노루잠. 너 어떻게 노루잠 자듯이 하냐? 노루잠이라는 거 한영 찾아보세요. 나오나? 뭐라고 나와요? 도즈 나와요? 그냥 도즈? 노루잠. 그러면 영어에서는 노루잠이 아니고 그냥 고양이 잠자듯이 하는 catnap. 이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왜 갑자기 이게 떠올랐냐면요. 동물들. 포유류 중에 가장 안 자는 동물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야로가 있어요. 왜? 그 2등이라고 얘기하는데 giraffe, 기린이에요. 기린이 평균 수면 시간이 하루에 30분 이하래요. 보통 15분에서 부러워요? 근데 내막을 알면 부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겁이 많아서요. 잠을 깊게 자지 못한답니다. 기린이. 그래서 거의 15분, 20분이 하루에 평균 수면 시간. 그것도 놀라서 깜짝 깨고선 금방 또 일어나서 도망간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삐쩍 말르고 목만 길어지죠? 그렇죠? 근데 그 15분에서 30분 사이 자는 그 지라프, 기린이요 1등이 아니에요. 얘보다 더한 놈이 있어요. 뭐야? 고래예요. 고래는 얼마 자요? 안 잡니다. 그렇죠? 고래는 안 자요. 그런데 그건 야로가 있어요. 왜 야로가 있냐면 고래는 솔직히 말하면 기린보다 오래 자는 거죠. 근데 걔는 어떻게 안 자요? 웃기는 게 고래도 처절한 겁니다. 왜? 고래가 잠을 왜 못 자는지 아세요? 고래 포유류죠. 젖먹이 매머리인 거 알죠? 매머. 포유류라서 바다에서 잠들면요 익사한답니다. 고래가. 좀 웃기죠? 고래가 익사할까 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항상 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피고를 하냐면 왼쪽 뇌하고 오른쪽 뇌가 이렇게 파티션 돼 있어서요. 오른쪽 뇌가 잠들면 왼쪽 뇌가 살아서 그쵸 숨을 쉬고 우리가 블로우홀이라고 그러죠. 푹 숨 쉬는데 오른쪽 뇌가 잠들면 왼쪽 뇌가 또 살아있고 이렇게 번갈아 잠을 잔대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어떻게 따지면 기린이 더 불쌍한 거죠. 기린이 더 불쌍한 겁니다. 그렇죠. 됐어요. 그 다음에 드래프트요.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초안, 설계, 밑그림, 어음, 수표, 징병, 통풍, 드래프트. 또 빠진 거 있나요? 한 모금, 드래프트 비어. 그럼 뭡니까? 생맥주 할 때요. 그렇죠? 드래프트도 있죠. 근데 일단은 가장 기본거는요. 초안이나 설계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름을 쓰는 것들이면 이 드래프트라는 단어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드로우요. D-R-A-W.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당기는 뜻 말고요. 그리는 거죠. 그렇죠? 밑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게 드래프트예요. 쭉 한번 그려놓은 거 드래프트. 됐어요? 개요, 설계도, 스케치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역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단어는 어떻게 강조하면 이걸로 강조하죠. 이 드래프트가 초안도 있고 한모금도 있고 백 드래프트 그러면 역풍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 드래프트가 스펠링이 이렇게도 쓰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드래프트라고 읽어요. 그렇죠? 근데 스펠링이 또 이렇게 쓰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랑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뭐야? 드라우트. 이거 뭐죠? 드라우트 이거는? 그건 가뭄이에요. 드라이에서 나온 거. 그리고 드래프트가 또 나중에 뭘 헷갈려면 여러분 또 이거랑 헷갈려요. 그라프트. 그라프트는 뭐죠 이거? 그라프트는요 원래 그 나무 가지 접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그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무슨 어느 나무에 잘라다가 그거를 다른 나무에 이렇게 십자가로 잘라서 거기다 탁 놓고서 이렇게 묶어주면 나중에 이렇게 접목이 되죠. 이게 그라프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라프트 여학생들 거의 많이 피부과 가면 뭡니까? 이렇게 엉덩이 살살다가 여기다 붙이고 막 이마에 붙이고 그라프팅 시술이라고 그러죠. 갖다 붙이는 수술. 그런데 그 뜻을 잘 안 나오지 않고 뭐예요? 전혀 관계없던 애를 뭡니까? 아는 사람을 갖다가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부패, 독직.
자, 매관 매직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또 빌이라는 의미로 그라프트가 쓰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또 헷갈리면 또 알았어. 또 이거 또 드리프트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둥둥 떠다니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요. drastic. 이거 뭐에서 나온 것 같아요? drastic.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 drive예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철저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맹렬한 얘가죠. 힘있게 액티브하고 액티브 드라이빙. 그렇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drastic의 뜻입니다. 철저한, drastic. drastic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drawback. 뒤로 물러나는 거니까 약점. 그렇죠? drawback. 이 드로백을 또 약점 또는 공제, 디덕션의 의미로 쓰고 환불금의 의미로 쓰는데 이게 약한 점인 겁니다. 약점이라는 데서 디트리멘트, 디메리트, 그렇죠? 위크 포인트, 그렇죠? 그런데 이 드로백을 또 얘랑 헷갈리는 애가 있죠. setback. setback은 뭐예요? setback은 뭐예요? 후퇴, 물러남 이런 뜻인데 옛날에 어떻게 이 setback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LG 타워인가 보니까 이렇게 진 건물 있죠. 요런 모양으로 져진 건물도 setback이라고 얘기합니다. setback. 그렇죠? 아까 얘기했었죠. 제가 이거 뭐예요? die 하면서 fear, 공포라고 했죠. dread. 그렇죠? 그 dire, 저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두려움, dreadful. 드레드라는 거 말고 알고 있죠. 공포스러운. 우리가 공포도 참 많이 한 것 같네요. 근데 이런 공포 된다면 무슨 족? 애가 막 머리 삐죽삐죽하고 무섭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이거 펑크도 공포라는 의미로 씁니다. 펑크. 그래서 펑키 할 때 펑크. 그렇죠. 또 옛날에 그 팬이라는 그 뭐죠? 신화에 나오는 게 있죠. 패닉. 이것도 공포죠. P-A-N-I-C. 패닉. 수능 수고에 나올 만한 거 뭐 있어요? I've got a cold feet. 발이 차가워요. 이게 뭐죠? 양말 갖다 줄 거 아니죠? 뭐예요? 그렇죠? 불안하고 두려운 거. cold feet. 그렇죠? 발이 두려우면은 발이 차가워진대요. 우리는 너무 무서울 때 뭐 하라고 그래요?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고 그래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그래요? 또 아주 심장 관련돼서 그런 거 없나요? 애 떨어질 뻔했네?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얘는요. have a heart. 심장이요. 너무 놀라서 입까지 튀어나와요. 심장이 입에 나왔어요. 그렇죠? 입 밖으로, 목 밖으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게 그렇죠? 얘네 말로 하면은 간 떨어질 뻔했네. 이런 말이죠. 드렌치. 이 드렌치가 자꾸 이걸 드렌치가 물에 젖는 건데 왜 드라이랑 비슷해? 드라이에서 나온 드렌치가 아니고 이거 뭐죠? 물에 빠지는 거 드라운이요. 드라운. 알죠? 드라운. 그냥 드라운이 뭡니까? 익사시키는 거죠. 물속에 다우징이라는 단어도 혹시 알아요? 다우즈. 이게 딱 그냥 있어요. 자, 한번 물에다 푹 담갔다 빼는 거. 그쵸? 적게. 물에 푹 담갔다 빼는 거. 제가 옛날에 절에서 한번 살아본 적 있다고 그랬었죠? 절에서. 그때 좋은 것도 많았었는데, 그쵸? 좋은 것도 참 많았어요. 제가 절에 살면 좋은 게 뭐라고 했어요? 산속 깊은 절. 얘기 안 했어요? 네?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느꼈어요. 왜 절에 들어가는지 알았어요. 왜? 첫 번째. 저는 하루가 그렇게 긴다는 거는요, 처음 알았어요. 왜? 5시 한 40분 되면 깨워요. 그쵸?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스님들 와서 깨워요. 일어나요. 그래서 나가서 새벽 예배에 양말 신고 옷 입고 또 올라서 거기서 절을 막 수십 번 하죠. 잠 다 깨죠. 그렇죠. 절 그렇게 하고서 잠 또 졸릴 수 없잖아요. 내려와요. 6시 되면 밥 먹어요. 6시 반쯤 되면은 밥 먹고 나서 TV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예요? 잠 다 깼고 할 일 없고 책 봐야 되죠. 아무리 봐도요. 그렇죠. 9시 10시 못 넘겨요. 그렇죠. 심심합니다. 하루가 무지 길어요. 진짜. 두 번째. 그래서 저녁은 두 번째. 산속에만 살면 공기가 좋지 않은 걸 느껴요. 우리 이렇게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가서 휴지 같은 걸로 콩 하면 어때요? 막 까맣죠? 그 매연과 그런 것 때문에요. 절에서는 코딱지가 안 생겨요. 그렇죠? 정말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요. 근데 정말 힘들었던 거는 제가 왜 절에 갔는지 얘기했었어요?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어쨌든 그 절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빨래를 처음 해봤어요. 제가 중3 때였어요. 중3 여름방학 때. 중3 여름방학 때. 빨래를 처음 해봤는데 그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센물, 단물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센물은 빨래가 안 되고 단물은 비누가 정말로요. 그 계곡에 가서 그 흐르는 물 가지고 청바지를 빠는데요. 비누 거품이 안 나요. 연락 빡세요. 먹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그 바다다가 한참 동안 놨고 거기도 청바지 또 물 안 먹죠. 그러면 푹 담가놨다가 빨아야지 겨우 비누도 칠해주고 막죠. 이렇게 푹 담그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 다우징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우징. 드렌치 흠뻑 젖는 거예요. 우리가 흠뻑 젖는 거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이 나오지 말고요. 뭐 세츄레이트 같은 건 포화 상태 같은 거 알고 있고요. 물에 흠뻑 젖히는 거 뭐시죠? soak요. S-O-A-K. 기억하세요. soak. wet, drench, soak. 이런 단어 많이 써요. 쏟은. 이 쏟은도 흠뻑 젖은 건데 이건 또 어떨 때 많이 쓰죠? 취한 거를 얘기할 때는 많이 씁니다. 완전히 쩔었네, 쩔었어. 그렇죠? 술에 쩔었네. 이게 쏟은. 그렇죠? 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드론 이거 전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수펄. 그러니까 원래 수펄이란 뜻인데 벌이 우는 소리가 에 하고 똑같은 소리만 하죠. 벌 우는 소리는 아니죠. 그 날개짓 소리죠. 그러면서 멜로디가 좋아 이러지 않죠. 엥 그렇죠? 뭐 부부젤라처럼 계속 떠들어대는 거죠. 윙윙거리는 소리. 드론. 단조로운 소리로 쓰이는 겁니다. 드론. 됐어요? 베리입니다. 그렇죠? 벌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드론이라고도 얘기해서 단조로운 소리라고도 쓰는 거죠. 아까 우리 다 했었는데 그거 뭐였었죠? 윙윙거리는 소리, 버즈. 그런 거 하면 버즈워즈 하면서 나왔고요. 버즈워즈. 그렇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하면서 범블비 하면서 범블도 했었고요. 드러저리 제가 이거 더러워서 못하겠네. 이게 드러저리라고 했었죠. 드러저리. 그래서 힘들고 고된 일. 드러저리. 그렇죠? 원래 드러저리가 이렇게 고된 일이란 뜻이에요. 고된 일. 레이버에서 나온 겁니다. 레이버. 한번 이거 찾아볼래요? 이 단어. 드론. 뭐라고 나와요? 없어요? 드론. 뭐랑 헷갈리는 거죠? 드론 말고?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는데. 놔둡시다. 드러저리. 그렇죠? 힘든 일이란 뜻이에요. 트러베어, 토일. 그렇죠? 토일. 힘든 일. 굉장히 많죠? 힘든 일. 트러베어, 토일, 레이버, 고된 일. 뭐 adversary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고된 일, 힘든 일. 그렇죠? 한번 요 단어 한 번도 못 봤을 것 같은데. 토일 말고 뭐예요? 이것도 한번 찾으면 뭐예요? 됐어요? 이거 힘든 일 있죠? 뭐예요? 그 다음에 더브요. 이 더브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디요? 새로 녹음하다, 합성하다 이런 거 알고 있죠. 우리가 더빙한다고 그러죠? 더빙. 이 더빙하는 겁니다. 자기를 주다, 기름칠하다. 이게 뭐예요? 잘못 치다. 뜻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더브의 뜻은요. 원래 어서 왔다고 보면 되죠. 더블. 이게 더브가 된 겁니다. 한 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칠해놓은 데다가 다시 더 칠하는 거. 새로 칠하는 거. 덧붙여 칠하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자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 주는 거. 그렇죠? 덧 입히는 거. 이게 더브의 뉘앙스에서 나온 거예요. 덧붙이는 거예요. 더브. 그러면 여기서 한글로 보면 어떤 단어가 좀 이상한가요? 그런 단어 뜻이 안 나와 있네요. 잘못 치다? 이게요 약간 멍청하고 재주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한 것 또 하고 그렇죠? 새롭게 못하는 사람, 그렇죠? 멍청한 사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어 같은 거 보면 불 in a china shop 이런 것도 그쵸 정말
재주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thumb, all thumbs 알죠? clumsy. 이런 뉘앙스로 씁니다. 왜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Greener China Shop. 중국 가게에 있는 황소? 아니죠. 이 차이나 소문자로 썼죠. 이게 도자기예요. 도자기 파는데요. 황소 같은 애를 그쵸? 종업원으로 삼아봐요. 그럼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안 가는군요. 무슨 말인지. 다 깨뜨려 먹죠. 무슨 말인가 하면 황소는 어때요? 움직이면 다 깨지죠. 그냥. 큰 놈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손가락 가늘고 섬세하고 이런 애들이 뭐예요? 그쵸? 뭐 제가 십자수예요. 막 이래야 되는데 십자수 가게 십자수 하는 종업원을 뽑았는데 막 이렇게 막 이따만한 그쵸? 메일 쇼비니스트 그쵸? 남성 우월주의에다 막 하고 손가락이 막 이따만큼 손가락이 이만큼 굵고 막 그쵸? 이런 사람들 가면은 할 수 있어요? 들어가지도 않죠.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기에 안 맞는 부적절한 사람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어쨌든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일 못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쓰고요. 또 이어마크요. 귀표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표. 이 귀표가 표 이렇게 제가 이거 이어마크라고도 얘기하고 나중에 보면은 책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도그 이어 그렇죠? 강아지 귀 모양으로 만드는 거 표식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이거 나중에 쓰겠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표시해 놓기 때문에 이게 reserve 따로 이렇게 안배해 놓다. 따로 이렇게 그렇죠? 그 set aside 그렇죠? 나중에 쓰겠다고 표시해 놓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allocate, designate, assign 이런 의미예요. 책정됐다는 말 딱 좋네요. 책정되어 있는 거. 그렇죠? 한국말로. eavesdrop. eaves가 원래 뭔가 하면요. 그 첨하나 석가래예요. 첨하나 석가래에 떨어져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제가 말도 안 되게 외웠던 방법은요. 남의 첨언나 석가래에서 엿듣다가 떨어져서 다쳤어.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남의 말을 들으려면 벽에다 귀를 대고 있어야 되죠. 벽에 귀를 붙이고 있으면 어때요? 그렇죠? 비가 내리면 어때요? 비가 내리면 너무나 귀를 기울이게 있어서 그 집에 처마로 떨어지는 빗소리까지 다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eavesdrop. 이게 도청하다는 뜻이에요. 엿듣다. 됐어요? 그 집에 처마나 그런 데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까지 다 그렇죠?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네 이런 소리까지 듣는 사람 도청자 엿듣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spy죠 spy spy espionage 그렇죠? peeping in 그렇죠? peep in peep 알죠? 옆에 스누피 하는 것도 엿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ecological 알죠? 생태학 그렇죠? eco가 life고요. 생태학에 가는 거죠. 에컬러지컬. 에컬러지 들어가면 대부분 근데 뭐랑 관련된 단어들이죠? 표현들이죠? 환경 문제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에컬러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코, 에코 그러면 여러분 자꾸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경제가 아니고 라이프예요. 그리고 이코노미라는 게 원래 뭐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경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에코노마이즈. 절약하다 삭감하다 검소하다. 이코노마이즈. 아끼는 거예요. 스페어. 아끼는 거. 에코노마이즈. eerie. 그렇죠? 무시무시한. 원래 eerie가요. 용감하지 못한 거예요. 애가 와 그러면 무서워서 애가 섬뜩해하고 오싹해 하는 거예요. eerie. 모양만 봐도 이상하죠. eerie 이렇게도 써요. 간혹가다 이렇게 쓰여진 데도 있습니다. eerie 이렇게 듣습니다. eerie. 오싹한. 그렇죠. 겁나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요? funky. 또 저 귀신 같은, 괴물 같은 이것도 많이 써요. spooky. 그렇죠. spooky. 애들한테 스푸키 그럼 깜짝 놀랄 때 그래서 꼬마애들한테는 많이 쓰는 유어입니다. 슬랭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일랩스. 랩스가 점프라고 했었죠. 휙 뛰어서 여기서부터 주먹 여기에 뜬 게 휙 뛰어서 일로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휙 뛰어서 일로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일랩스. 그래서 경과하다 지나가다. 릴랩스가 재발. 다 같이 뛰면 붕괴되는 게 컬랩스. 기억나시죠? 컬랩스. 이런 단어도 했었고요. 랩스 타임. 휙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이요. 그 다음에 일라스틱 안 할게요. 엘라스틴 무지 많이 했었죠. 그렇죠? 고무줄 끈 또는 형용사로는 엘라스틱 그건 뭐예요? 뭐라 그러죠? 탄력 있는 유연한 flexible 그렇죠?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쓰고요. eligible 이것도 많이 했었죠. eligible 레저블하고 헷갈리지 말고 또 ineligible illegible하고 헷갈리지 말고 이것도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eligible, legible 그렇죠? 원래 이거는 뭡니까? 일리저블은 원래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뽑아 쓸만한. 그렇죠? 골라서 쓸만한. elect, lect가 원래 고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뽑으면 select, 다 모아놓으면 collect, 필요한 거를 골랐으면 eclectic. 그렇죠? lec트 알죠? 중요한 애들만 뽑았었으면, 똑똑한 애들만 뽑았었으면 intellect. 그렇죠? 적격의. 근데 일리저블을, 이 단어 실제로 여기선 예문이 그렇게 안 나왔는데 사전 한번 찾아볼래요? 일리저블이요. 일리저블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일리저블이 가장 많이 쓰이는 예문이 어떤 것 같아요? 저 남자 정도면 적격이야, 제격이야. 무슨 말이에요? 저 여자 정도면은 자격이 되지. 그래서 결혼하기 딱 좋은, 결혼 상대로 알맞은 이런 예문에 상당히 많이 쓰는 겁니다. 원래는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쓰지만은 배우자로 삼고 사랑할 만한, 결혼할 만한. 임바크 아까 했었죠? 임바크요. 아마 제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 바크란 단어가 짓다는 의미도 있고 나무 껍질도 있고 세 번째 바크가 바크 이렇게 변하나요? 뭐 이 단어 찾아볼래요? 바크? 이게 같은 어원인데 이 바크가 큐예요. 배가 있어요. 나무로 만든 목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와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 탑승시키다, 착수하다, 시작하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나오는데? 한글 뜻은? 그냥 바크로 나와요? 뭐라고요? 크게. 뭐라고요? 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배인지 알고 싶은데 안 나오네요. 그렇죠? 세대박이요? 세대박이 돋배? 원래 무슨 말인가 세대박이 돋배라는 게 원래는 생각나네. 이게 무슨 단어인지. 그 돛대가 매스트 있죠. 돛대, 매스트. 이게 세 개 달려있는 게 원래 바크선이라고 얘기를 하나 보네요. 그렇죠? 임바크, 착수하다죠. 시작하다, 착수하다.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보면은 엠바고. 여기서는 제가 뭐 했었죠? BAR. 이게 금지죠. 가지 마라, 하지 마라, 금지, 통상 제한, 엠바고. 근데 제가 이걸로 쓰이지 않는다고 했었죠. 요즘에 어떻게 쓰인다고요? 언론 통제요. 그렇죠? 언제까지? 언론 통제인데 이게 개그하고 틀립니다. 언제까지만 보도를 자제해 주세요. 그렇죠? 이런 거 쓸 때 엠바고라는 단어 많이 쓴다고 했었죠. 금지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엠블렘 알죠? 상징, 심버. 그렇죠? 심버. 가장 좋죠. 엠블렘. 엠블렘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엠블렘 많이 했었죠. 올림픽 엠블렘기 뭐 이런 거 있잖아. 로고, 엠블렘. 로고라는 의미도 괜찮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볼든 알죠? 볼드가 원래는 두툼하게 해주다, 두껍게 해줘서 대담하게 하다, 용감하게 하다. 또는 임볼든 그러면 글씨를 크게 만드는 것도 볼드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임볼든 대담하고 용기 있게 해주는 겁니다. 치얼업, 친업, 그렇죠? 퍽업, 퍽업 발음 잘하세요. 또 괜히 아랫뉴스도 깨부르면 욕 이상해집니다. 퍽업, 힘내 임마, 퍽업. 그렇죠? 그 다음에 인크로치먼트도 우리 많이 했었어요. 인크로치가 점점점 뭡니까? 원래 여러분 크로치의 크로치가 이렇게 크루, 그렇죠?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크로치, 그렇죠? 씹어 먹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후크라고 그러냐? 갈고리처럼 이렇게 그렇죠? 자꾸 이렇게 잠식해 가는 거예요. 포크레인처럼 이렇게 그렇죠? 인크로치. 그러니까 저번에 TV 보니까는 누에가 뽕나무 먹는 거 보니까 삑삑삑삑 긁어먹죠. 그렇게 계속 이렇게 그렇죠? 크레인 같이 잠식하고 갉아먹는 게 인크로치예요. 놀라지 말라, 졸지 말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인크로치요. 그 다음에요. 인돌스도 우리 많이 봤던 단어죠. 이게 원래 수표 뒤에 배서하다, 이서하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또 많이 써요? 동사로요. 주장하다, 지지하다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죠. 주장하다, 지지하다는 뜻으로요. 그렇죠? 승인하다. 됐어요. 이건 쉬운 거는 넘어갑시다. 우리 많이 봤으니까. endorse. 그 다음에 ingross도 마찬가지예요. ingross도 원래 gross가요. 여러분 이 gross가 무슨 뜻이에요? 립 그로스 할 때는 아까 반짝이는 거 산기 구라. 그쵸? 그쵸? 겉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위장하는 거지만 그로스는 원래 우리가 GMP라고 할 때 이 그로스예요. GMP 할 때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이게
그죠? 전체 이런 뜻입니다. 큰 덩어리. 그죠? gross. 크다는 뜻이에요. 전체란 뜻이에요. mass. 그러면 in gross는 어떤 걸 점점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들다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게 그죠? emboss. 저 아까 봤던 embolden. 또 뭐 있죠? relief. relief 알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단어들이 다 그 단어예요. 어떤 글씨를 그죠?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고 embossing. 그죠? 또는 이렇게 양각. 그죠? 도둠새김.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이 뜻도 있어요. 이게요. 큰 글씨로 새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그죠? 어떤 게 대단해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집중시키고 몰두시키다. engrossing, absorb. 그렇죠? 됐죠? enhance. enhance는 앞에 있는 en이 동사고요. hance는 원래 어디서 나온 걸까요? high, 높은 거예요. high, alt, hoiter 다 높은 거예요. high, 호이터 그다음에 원래 이렇게 alt 이렇게 된 건데 그렇죠? alt 이렇게 돼서 높은 다 높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escalate 그렇죠? 점점 높아지게 만들고 고양시키는 겁니다. enhance 강화시키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강화시키자. 됐어요? 뭐 아부하다 아첨하다는 뉘앙스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점점 좋게 만드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enmesh요. mesh는 뭐 치면 mesh가 뭐예요? mesh가 그물이죠. 그물. 그래서 그물로 잡다 또는 어디에 연루시키다. enmeshed. 또는 ensnare. snare 알죠? snare. 덫에 빠지게 하는 ensnare. 그렇죠? entrapment. encapsulate. capsulate 하면은 캡슐에 잡아버리는 거고요. 그렇죠? tangle. 트라멜. 옛날에 무슨 그 탱크 이름인가 전투기 이름이 트라멜. 이것도 어디에 얽히고 설키게 만들다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메쉬라는 단어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그 모자나 티셔츠 같은 여름 거 이거 메쉬 난방이나 하면 메쉬는 어때요? 이렇게 그 망사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망사, 메쉬. 그렇죠? en route, on the way, in the way. 가는 도중에 on the way죠. in the way는 길을 막고 방해하는 거냐. en route. 루트란 말 많이 들어봤죠? 이걸 영국 애들은 어떻게 읽어요? 영국 애들 이걸 라우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버하고 서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거 뭐라고 해요? 라우터 많이 들어봤죠? 라우터를 연결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원래 루트예요. 경로. 어떤 루트로 들어왔냐 할 때 이 루트입니다. 뿌리 루트가 아니고요. 경로란 뜻이에요. en route. ensue. 초래하다. 그렇죠? 어떤 결과로 뒤따르다. follow의 뉘앙스예요. 무엇이 뒤따르다. to follow. sue 이게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follow입니다. sue.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계속 따라가면 뭐예요? pursue 이런 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sue, ensue 초래되다. 됐어요? follow, succeed 뒤따르는 겁니다. 요 insue하고요. entail하고 또 틀리죠. entail은 타동사로요. 어떤 거를 이끌어내다는 의미로 많이 쓰죠. 이 tail은 그냥 좀 그렇게 외웠어요. entail이 끝이잖아요. 그렇죠? 뭐해서 end up 그렇죠? 어떤 결과 초래다. end up이랑 똑같은 뉘앙스예요. wind up, end up. 그렇죠? 그 결과 result in 어떤 뒤가 뒤따랐어요. entail. 그렇죠? 이게 뭐야 근데 한사상속 예정순이 명사 말고요. 그냥 동사로요. involve something as a necessary part of result. 그렇죠?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entail 기억하세요. insu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롤, 이 스롤이라는 거 네모치면 이 스롤이 속박이나 억압 상태죠. 노예 상태, 예속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예와 예속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 저는 그녀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럼 그녀가 사냥꾼이에요? 아니죠. 매혹된 거죠. 딱 좋은 뉘앙스가 captivate, infatuate 기억나세요? 바보가 되었어요. 저는 그녀 때문에 왜?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throw, bewitch, enchant 그렇죠. 홀리는 겁니다. cast spell 그렇죠. 주문을 외운 거예요. 주문 외우는 거 좋아하는 그 사이비 종교가 뭐가 있죠? 부두 이것도 뭡니까? 홀리다 주문을 걸다 부두교 많이 들어봤죠? 막 닭목 비틀어서 막 주문 외우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닭피 뿌리고. 그 다음에 entice 사람을 끄는
사람을 끄는, 유인하는. 그렇죠? entice. 이거는요, 요 tice가요, 나중에 보면 이게 fire, 불을 붙이다. 근데 이 불을 붙이는 건데, 여러분은 이거보다는요, 요 단어를 알아야 될까? fire brand.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fire brand. 이 단어는 잘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관솔이라고 얘기해요. 관솔. 그렇죠? 이 fire brand가 요 tice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fire brand 관솔이 뭔지 아세요? 그 옛날 우리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저녁에 사람 찾아갈 때 어때요? 그냥 찾지 않고 이렇게 그 나무에다 불 붙이잖아요. 거기다 솜 같은 거나 기름 붙여가지고서 불 붙이죠. 그리고 이걸 들고 가면 뒤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같이 가죠. 이렇게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 그 모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파리가 계속 겐생이라는 거죠. 그런 걸 관솔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인타이싱은요. 그걸 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단어가 인타이싱이에요. 근데 쉬우니까 그냥 기억해두고 인타이스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매력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firebrand라는 단어를 더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관솔. 됐어요? 매력적인 뜻이고. entrepreneurial. 이게 엔터프라이즈에서 나온 거죠. 기업. 뭔가 사업과 기업을 하려면 도전적이어야 되죠. 기업가 정신, 그죠? 사업가 정신, 도전 정신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불어로 읽을 때는 보통 entrepreneur 이렇게 많이 씁니다. entrepreneur. 그렇죠? entrepreneur. 그 다음에 epitome. TOM이 cut.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잘라서 위에 올려놓은 거. 이게 요약본. epitome. 요약본. 그래서 epitomize. 요약하다. 그렇죠? brief, abstract, average, abbreviate. 그렇죠? summary, summarize, sum up. 축소하다. 그렇죠? 한눈에 보는 거, 응축하는 거, 컨덴스, 컨트랙트, 한눈에 볼 수 있는 개관계요, 시놉시스, 중요한 것만 모아서 매달아 놓은 거, 컴펜디엄. 그래서 기억납니까? 그렇죠? 오케이. 저는 옛날에 중학교 때 문제집을 샀는데 거기 뭐 문제집 이름이 써머리 이렇게 돼 있길래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머리를 쓰라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글로 써머리 그래서 아 머리를 쓰라고 하는 문제집이구나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고 그렇죠. 요약본 문제집이라는 써머리였더라고요. 그렇죠. 이파크가 원래 기준점이란 뜻입니다. 시간을 재는 기준점. 그래서 뭐 중요한 사건, 획기적인 이런 말이죠. 일을 이런 단어는 일을. 그렇죠? 이파크, 일을. 또 우리가 뭐 했죠? period 또요. 이언이란 단어 알지? 이언. 무슨 시대 할 때 이언 메이킹 할 때 이언을 이렇게도 쓰고 아마 이렇게도 쓰나요? 이렇게 쓰나요? 저는 이렇게만 쓴 거 봤었는데 여기 A자를 하나 집어넣기도 하죠. 그렇죠. 이언 해서요. 이언. 됐죠? 그래서 epoch making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획기적인 이런 뜻입니다. 획기적인. establish 넘어갈게요. 그냥 establish요. 그다음에 etymology 알죠? etymo가 원래 etymo가 의미란 뜻이에요. 의미를 파악하는 학자. etymology. 그렇죠? 어원학자입니다. 근데 이걸 또 etymology하고 또 뭡니까? entomology, 뭐죠? etymology, 그렇죠? 어떻게 씁니까? entomology 맞나요? 찾아보세요. entomology 맞죠? 톰이 컷 자르는 거죠. 온몸이 잘려 있는 동물 얘가 누구예요? 곤충이죠. 곤충학자예요. 이건 톰. etymology는 어원학자고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비슷하면 또 헷갈리는데 TOM 아까 생각했죠? anatomy, epitomize, 그쵸? 뭐 그렇죠? atomize, atom 할 때요. 텀, cut. 디초토미 아니고 뭐라고요? 다이카토미 그때도 cut. 톰 됐어요? exacerbate 악화시키다. 점점 안 좋게 만드는 겁니다. EX는 강조예요. 그렇죠? asserve가 그렇죠. 그 asservic이라는 단어 기억나요? asservic. 이게 신랄한 거예요. 막 쏘아대는 거. 그래서 점점점 asservic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점점점 그렇죠. 거칠고 강하게 만드는 게 그렇죠. exacerbate예요. 이거 알죠? 이거 신랄한 통렬한 그렇죠? asserbate 같은 단어.
exaggeration, 그쵸? 알죠?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hyperbole, 그쵸? overstatement. 우리가 과장이라고 할 때요. 이런 게 의외로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앞에 무슨 형용사 쓰면 이게 구라, 뻥, 턱, 무슨 턱? 어? 무슨 단어야? 어? hot? 아니에요. 이었습니다. 다 톨이에요. 톨, 구라. 그렇죠. 톨, 턱, 톨, 테어. 이게 다 뭡니까? 뻥이에요. 톨이라는 형용사 쓴다고요. 이게 훨씬 더 어렵지 않아요? 이건 그냥 걔네 용례예요. 그렇죠. excretion. 이게 밖으로 밀어내는 거. 뭐죠? 밖으로 밀어내는 거. 배설물. 그렇죠. excretion, 배설. 그런데 이 excretion이 배설은 배설인데요. 나중에 나의 욕구를 다 배출하고 싶어 할 때는 뭡니까? 어떤 정화작용, purification이나 그렇죠. catharsis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배설이 excretion이 맞긴 한데요. 이렇게 배설물을 가지고 그렇죠. 만든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excrement. 이것도 배설물이라는 뜻이 이건 보통 두엄. 우리가 남자친구하고 그렇죠. 여행 가요. 와, 뭐 상쾌하겠다. 창문 열어봐. 그랬더니 빨리 닫아. 막 이렇게 만드는 냄새 있죠. 두엄, 퇴비 이런 거 얘기할 때 excrement, 배설물. feces, shits 그런 것들입니다. exhaustive 알죠? 이것도 철저한 의미로 쓰이죠. exhaust가 고갈시키다는 뜻인데 exhaustive는 철저한. exhaust가 명사로 쓰이면 배기가스. 철저한, all out, thorough, 그렇죠? thorough, complete, all out, thorough, 그렇죠? 이제 thorough는 제가 맨날 강조하는 이유가 thorough를 뭐랑 헷갈려요? 또 thorough랑 헷갈리는 분이 있고 또 총체적으로 도우까지 헷갈려서 thorough, through, 도우를 다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thorough는 철저한이에요. 그리고 순종말, 경주용 순종말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thoroughbred, 순종말 이렇게 쓰죠. 해도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끝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onerous가 부담인데요. 그 사람의 죄나 부담을 덜어주는 게 exonerate, 무죄로 하다 부담을 덜어주다. 그렇죠? 우리가 absolve라는 단어도 있고요. exculpate라는 단어도 알고 있고요. 죄를 사여주는 거. 그렇죠? 알죠? vindicate, 용서하다. acquit, 무죄 방면하다. 이런 거 다 본 적 있었죠? 그 다음에 expeditiously는 expeditious가 뭡니까?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죠? 편의주의고 편리한의 의미로 쓰이는 거라 그랬죠? 편의주의고 편리한. 그렇죠?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됐어요? 무지뿌지 빠르게 이런 뜻이에요. 원래 expedition 탐험, expedite 촉진. 그렇죠? expeditious는 편리하게, 편하게, 빨리빨리 이런 맛이에요. 그 다음에 exploit 알죠? 명사로 쓰인 겁니다. 공적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exploit. 원래 exploit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게 원래 exploit는 어떤 의미로 알고 있죠? 그쵸? 착취하는 건데 원래 의미는 개발이죠. 이 단어하고 똑같다고 그러면은 똑같은 데서 나온 거라면 알겠습니까? explicate요. 그렇죠? 이렇게 placate, 접혀져 있던 것을 밖으로 이렇게 펼쳐내는 거.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 근데 개발인데 보통 이 개발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쵸? 깨끗한 데를, 그쵸? pristine, 그쵸? 원시적이고 깨끗한 데를 이렇게, 그쵸? 산업화시키고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착취하다는 의미. 누구를 이용해 먹다는 의미까지 있는 거고, 여기 명사로는 공적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됐어요? 공적, 업적.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한 번 더요. Through the force. 이게 대단한 일, 치적이라는 불어예요. 그런데 짜증나는 게 미국에서 배웠다는 것들이 자꾸 불어를 섞어서 글을 써요. 그렇죠? 뭐 앙샹 레짐이라든지 뭐죠, 스타이터스 코어라든지, 그렇죠, 비자비, 데자부,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것도 그렇죠, 업적이라는 의미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불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칼다색 다 불어 계열이에요. 그렇죠. 잘 나오는 것들, 지성인들이 많이 쓰는 불어들을 외워야 됩니다. 업적. Through the force, 그렇죠. 그 다음에 faint, 기절하다, 졸도하다. 희미한이란 형용사도 있고요. 그렇죠? 기절하다, 졸도하다. 우리가
기절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많이 쓰죠? 페인트 말고요. 그냥 눈앞이 어떻게 되죠? 까매지죠. black out. 그죠? 깜깜해지는 겁니다. 하얘지면서 하면 white out이죠. 백여현상. black out. 검해지는 거. 또요. 이게 놀라서 기절하는 건 이 단어가 있습니다. soon. 이 soon이 기절하다는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됐어요? 희미한 약한의 뜻은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